자, 최종판은 1857년에 나왔고요. 그림 형제가 썼습니다. 옛날에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작은 소녀가 살았어요. 그 애를 보기만 해도 모두가 좋아했죠. 특히 할머니가 가장 예뻐했는데 무엇이든 손주에게 주고 싶어 안달할 정도였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빨간색 벨벳으로 된 작은 모자를 선물해 주었어요. 그 모자가 소녀에게 너무 잘 어울려서 소녀도 다른 것을 전혀 쓰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애를 빨간 모자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엄마가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여기 케이크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병을 주마. 그걸 가지고 할머니 댁에 다녀오렴. 할머니께서 편찮으시고 기운이 없으니 이걸로 좀 원기를 찾으실 거야.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서둘러 나서고 숲속 길을 갈 때는 얌전하게 잘 걷고 길에서 벗어나 뛰어다니지 마라. 그러다 넘어져서 유리병이 깨져서 할머니는 아무것도 못 드시게 되잖니? 또 할머니 댁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부터 공손하게 말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아라. 알았어요. 할머니 댁은 숲속에 있는데 마을에서 걸어서 30분쯤 되는 거리였어요. 빨간 모자가 숲에 들어서자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소녀는 이 짐승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해 겁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안녕 빨간 모자 하고 늑대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늑대? 이렇게 아침부터 어디 가니 빨간 모자? 할머니께 가요. 앞치마에 뭘 그리 들고 가니? 케이크랑 와인이요. 어제 우리가 빵을 구웠거든요. 편찮으신 할머니께 드리려고요. 할머니 댁은 어디니 빨간 모자야? 마을에서 조금 더 들어간 숲속에 있어요. 큰 참나무 3그루가 있는 곳 아래. 울타리에 헤이즐넛 덤불이 있는 그 집이 할머니 집 댁이에요. 늑대 아저씨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늑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린 것이라 아주 연하고 맛있겠다. 게다가 할머니보다 훨씬 맛있겠지. 대화 잘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둘 다 잡아먹을 수 있을까? 늑대는 소녀와 잠시 나란히 걷다가 교묘하게 말을 꺼냈어요. 빨간 모자야, 둘러봐. 저기 예쁜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너는 마치 학교라도 가는 것처럼 땅만 보고 터벅터벅 걷고 있구나. 숲속이 이렇게 즐거운데. 빨간 모자는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보고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과 예쁜 꽃들을 보자 생각했어요. 할머니께 꽃다발을 갖다 드리면 정말 좋아하시겠지? 아직 아침 일찍이니 천천히 해도 늦지 않을 거야. 소녀는 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 예쁜 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송이를 꺾으면 저 앞에 더 예쁜 꽃들이 보이고 또 거기까지 달려가고 이렇게 점점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죠. 늑대는 그 사이 할머니 댁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빨간 모자예요. 케이크랑 와인을 가져왔어요.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할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문고리를 누르고 들어오렴. 내가 일어설 수 없구나 하고 외치셨어요. 늑대는 문고리를 당겨 문을 열고 바로 할머니 침대로 달려가 할머니를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사실 며칠째 굶고 있던 터라 그만큼 배가 고팠기 때문이죠. 그리고 할머니 옷을 입고 할머니의 모자를 쓰고 침대에 누워 커튼을 닫았답니다. 한편 빨간 모자는 꽃을 따다가 문득 아차! 할머니께 가야 되는데 생각을 했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문이 활짝 열려있더군요. 이상하다고 생각해 안으로 들어섰는데 뭐랄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어머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놓이지? 평소에는 할머니 댁을 오는 게 좋은데 안녕하세요 하고 외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침대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치자 할머니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계시는 모습이 좀 이상했어요.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크세요? 내 목소리를 더 잘 들으려고 그렇단다. 할머니 그런데 눈이 왜 이렇게 크세요? 너를 더 잘 보려고 그렇단다. 할머니 그런데 입이 왜 이렇게 크세요? 널 통째로 삼켜 먹으려고 그렇단다. 늑대는 그 말을 꺼내자마자 벌떡 침대에서 뛰어나와 가엾은 빨간 모자를 그대로 꿀꺽 삼켜버렸어요. 오, 먹혔어요? 네, 먹혔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자 다시 침대에 누워 큰 소리로 코를 골며 잠이 들었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늑대가 그냥 맞짱떠도 이기지 않나요? 이기죠. 빨간 모자 먹고 할머니 먹어도 내가 인정? 그치 예. 길도 알았겠다. 그렇죠. 사이즈가 좀 더 커서 이제 맛있는 걸 마지막에 먹고 싶어하는 스타일인가? 그런가 봐요. 아. 네. 왜 약간 그렇게 알고 있지? 수상한데 아주 파악하고 있다. 혹시 늑대 아닙니까? 잠시 후 그 집 앞을 바로 지나가던 놓으면 안 되는 거야. 사냥꾼이
집 안에서 들리는 코 고는 소리를 듣고 생각했어요. 저 할머니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며 주무시지? 혹시 이상이 생긴 거 아닐까? 침대에 늑대가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여기 있었구나. 이 못된 늑대. 내가 줄곧 찾아다녔는데. 사냥꾼은 총으로 늑대를 바로 쏘려 했지만 문득 늑대 배 안에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를 살려낼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던 사냥꾼은 총을 쏘는 대신 가위를 꺼내 잠든 늑대 배를 싹둑싹둑 잘라 나갔지요. 몇 번 자르자 빨간 머리에 모자가 보였어요. 조금 더 자르자 소녀가 껑충 뛰어나와 외쳤어요. 아유 무서웠어요. 무섭기만 했구나. 네. 늑대 뱃속이 이렇게 캄캄할 줄이야. 살아계시던 할머니도 숨을 몰아쉬며 나오셨어요. 빨간 모자는 재빨리 큰 돌을 주워 늑대 뱃속에 가득 채워 넣었어요. 잠에서 깬 늑대가 도망가려 했지만 돌들이 무거워 그대로 쓰러져 죽고 말았답니다. 사냥꾼은 늑대 가죽을 벗겨서 집에 가져갔고 할머니는 빨간 모자가 가져온 케이크와 와인을 드시고 원기를 되찾으셨어요. 빨간 모자는 이번 일을 겪고 난 뒤 깨달았어요. 엄마가 숲길에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래. 그게 문제야 지금. 이게 원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원본이 아니에요. 아.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그 아. 빨간 망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아니, 이미 충분히 네. 잔혹한데요? 어디 갔어? 아니, 꽃 열심히 키우고 우리가 어디 갔어? 확실히 진짜 나이가 먹었다. 이제 해리포터 보면은 말포이가 정상적이고 해리포터가 개새끼. 맞아. 해리포터 말포세가 닥쳐 말포이 할 때부터 알았어. 이것 자체도 조금 잔인하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늑대 배를 싹둑싹둑 아니 자르면서 피부까지 벗길 이유가 네. 근데 있나? 그 와중에 가죽을 벗겨가고 따지자면은 사냥꾼은 껍질을 벗겨서 가져갔죠. 늑대를 가져갔죠? 네. 그럼 살코기가 남잖아. 왜 그건 안 먹어? 모르겠어요. 가죽만 필요했나 봐. 사냥꾼. 아니 고기가 남잖아. 그러네. 심지어 사람 먹어가지고 좀 맛있었을 근데 텐데. 케이크랑 와인은 잔인하다. 아니 근데 사람을 먹고 크는 늑대니까. 그렇지 좀 이제 맛이- 인형 먹었으니까 네. 야들야들 할 거다 살이. 늑대를 갈랐잖아. 사실 그렇죠. 이 대목에서 이미 얘는 죽었다고 그치. 봐야 될 텐데 사람 꺼내 돌 다시 집어넣어. 그렇죠. 근데 돌을 얘가 집어넣죠. 깰 때까지 기다려. 그렇죠. 근데 도망 못 가는 것까지 봐. 그니까. 근데 그리고 돌- 잡아두고 살짝 그렇죠. 벗기는 거야. 근데 돌을 넣을 것도 그 빨간 모자예요. 여자아이가 넣었어요. 야. 이런 못된 늑대에게는 돌멩이를 선물로 줄 테야. 돌도 진짜 많이 넣은 거잖아. 그렇죠. 그치. 할머니랑 그 빨간 망토 합친 거보다 더 많이 그렇죠. 넣은 거잖아. 그치. 얼마나 많이 넣었겠어. 도망가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죽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릴 적에는 이걸 보면서 재밌다고 우리가 들었을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과 그렇죠. 없이 봤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나이를 먹었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죠, 눈에. 늑대가 네. 소화가 안 좋네. 아니 먹고서는 어떻게 할머니랑 빨간 망토가 살아있어. 콩으로 먹는 게 거의 어. 늑대가 아니라 약간 다른 생물 같은. 뱀마냥. 악어.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원작은 어떻게 자. 되었었습니까? 원장은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마지막 엔딩이 조금 다릅니다. 엔딩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그렇게 늑대가 와서 할머니를 먹어요. 그리고 빨간 모자가 이제 할머니 집에 찾아옵니다. 빨간 모자가 도착해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굵은 목소리가 들리자 빨간 모자는 좀 겁이 났지만 외할머니가 감기가 드셨나 보다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저예요. 빨간 모자예요. 어머니가 구워주신 과자와 버터 단지를 가져왔어요. 그러자 늑대는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고쳐 말했어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빗장을 당겨. 아니야 늑대인데 부드러운 할머니를 흉내내는 거니까 걸걸하지만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뭐 너무 어려워. 빗장을 당겨 열면 문이 열린단다. 소녀는 빗장을 당기자 문이 열렸어요. 늑대는 이불 속에 몸을 숨긴 채 말했죠. 찬장 위에 놓고 이리 와서 할머니랑 같이 누워 쉬렴. 빨간 모자는 옷을 벗고 침대에 들어갔는데 할머니의 몰골이 평소와는 너무 달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물었지요. 할머니, 왜 이렇게 팔이 크세요? 내 아이야, 너를 더 꼭 안아주기 위해서지. 할머니, 왜 이렇게 다리가 크세요? 내 아이야, 너를 더 빨리 쫓아갈 수 있기 위해서란다.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크세요? 내 아이야, 내 말을 더 잘 들으려고 그렇지. 할머니, 눈이 왜 이렇게 크세요? 내 아이야, 널 더 잘 보려고 그런단다. 할머니, 이가 왜 이렇게 커요? 내 아이야,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런단다. 늑대는 그렇게 말하자마자 빨간 모자에게 달려들어 그만 통째로 잡아먹어 버렸어요. 하고 끝납니다. 어? 해피엔딩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그냥 먹고 먹어요? 끝나요. 아.
약간 평행우수네요. 처음은 먹고 죽은 거. 설마 약간 근데 거기까지 가는 그것도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모자를 벗은 거지. 옷을 벗었다고 했어요. 근데 옷을 옷이라고 벗었어요. 하기는 옷을 나 다 벗어요. 모자를 빨간 벗었다고 벗었다고? 아니라? 네, 옷을 다 벗고 할머니 침대로 나는 들어갑니다. 쓰레기야. 사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옷을 벗었구나 했었는데 옆에서 갑자기 표정이 이러자마자 정신 알아봐. 그 동화에 교훈이 또 딸려 있습니다. 이제 교훈을 읽어보자면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 특히 어리고 예쁜 소녀들은 누구든 함부로 상대해서는 안 돼요. 어? 상대에서는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모르는 아이가. 사람하고 아이가 상대하면 안 돼.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이에요. 자, 낯선 이들과 마음을 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늑대 같은 자들이 먹잇감이 되기 일쑤랍니다. 하지만 늑대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늑대는 말투도 나긋나긋 사랑스러운 척 다가오죠. 조용하고 친절하며 화를 내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요. 아이들이 뒤를 살금살금 쫓아 지방까지 들어오기도 하죠. 하지만 아뿔싸 이런 달콤한 늑대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늑대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탕 줄 테니까 아무나 쫓아가지 말라를 이렇게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딱 그 얘기예요. 네, 딱 그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마지막에 배드엔딩으로 딱 끝나야지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원작이랑 똑같다고 하셨으니까 네. 늑대가 만나서 말 건 것도 맞고 네, 맞아요. 빨간 모자가 명랑하게 말 건 것도 맞는 맞아요. 거죠? 네, 그것도 맞아요. 네. 거기도-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할머니 집에 먼저 가서 빨간 모자인 척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할머니를 먹고 기다리다가 또 빨간 모자를 먹은 거죠. 아이고. 이거 얘기만 듣다가 할 줄 알았는데 이거 반론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네요. 그러게요. 이거는 빨간 모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 물론 늑대랑 대화한 빨간 모자는 있는데 그치, 새끼로 빠진 거는 할머니 집에 간 건 할머니 집에 간 건데 근데 빨간 모자가 얘기해줬잖아. 그럼 원래는 할머니가 빨간 됐다. 모자가 아저씨 뭔데요? 왜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죠. 순수함이 제가 되는 거. 아니 이렇게 근데 했어야 돼. 일단은 빨간 모자 혼자 보낸 부모님부터 없죠. 그치. 아, 맞아, 맞아. 인정. 산 속에 있는데. 그쵸. 애가 아직 맞아, 사리분별 못하는 나이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애한테 술을 맡겼어요, 지금. 그쵸. 여러분. 맞아. 근데 여기 그 원본 아니고 잔혹동화에서는 또 버터단지랑 쿠키라고. 네, 그러네, 과자와 그러네, 버터 단지예요. 그러네. 네, 과자와 버터 단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할머니가 산 속에 혼자 살고 있단 말이죠. 그쵸. 모셔와야죠. 할머니 혼자 살면 안 되지. 네. 같이 살아야지. 그렇죠. 최소한 가까운 데 있어야죠. 왜 그렇게 부동산 값이 낮은 산 속에 그 방치를 해두셨느냐. 할머니가 돈이 원하시는 걸 없었나 수도 봐요. 이게 있긴 따져보면은 사냥꾼도 그 동네 다 아시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할머니 사는지 다 아는데 작은 마을이지. 사냥꾼은 심지어 늑대가 그 동네에 산다는 것까지 알았어. 이놈의 늑대 여기 있었네 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치. 그걸 엄마가 몰랐을까? 그치. 늑대가 그렇지. 판치는 동네를 혼자 가게 한 거부터가 잘못됐다. 엄마도 한통속이다. 어. 엄마도 한통속이다. 엄마랑 늑대랑 뭐가 있었다고? 내 생각에 갑자기 이렇게 난다고? 갑자기 부부의 세계로 빠지고. 예. 새아버지? 이놈? 예. 오 마이 갓. 네, 그때 당시의 세계관을 보면은 그 17세기에 늑대 인간 이야기가 좀 많이 그렇게 나돌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제로 하고 그렇게 숲속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동화성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동화.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주인의 한국어 챌린지 같은 느낌이 왜요? 들고 좋았어요. 아닙니다.